이렇게 또 1년이 갔네요. 어제 방학식을 하고 오늘 학교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뭐 학급 운영하고 또 제가 중점을 뒀던 뭐 교실 꾸미기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그 공간 배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1학년 또 담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앞쪽에 그다음 뒤쪽에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노는 공간을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공부하는 공간하고 분리가 되죠. 노는 공간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놀 수가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공부 시간이 되면 또 이걸 치워야 되거든요. 자기가 놀았던 걸. 근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다 놀다가 마지막 쉬는 시간에만 치우면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좋았어요. 특히 이제 블록 같은 경우도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조립도 하고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놓으니까 되게 잘 놀더라고요. 재밌게.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연결 블록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공간 분리가 안 돼 있을 때는 매번 치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놀았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1년 내내 너무 잘 놀더라고요. 레고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블록은 모든 아이들이 잘 노는 건 아니고 블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3명? 3, 4명? 뭐 이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되게 정말 어떻게 맨날 이걸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잘 갖고 놀았고 그리고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소꿉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고로 막 뭐 여기다 집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피규어인데 이거 제가 태몽가 거기서 샀던 것 같은데 이 피규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는 단순히 여기서 이 블록만 조립하는 걸로는 크게 재미가 없고 이런 인형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레고 인형, 레고 그 정식 피규어는 잘 뭐라 그래야 되지? 분리가 되잖아요. 뭐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냥 형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없어졌는지 제가 한 열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지금 벌써 다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이런 데서 섞여 들어가 있겠죠. 애들이 계속 그거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분해해서 갖고 놀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저 피규어는 굉장히 잘 놀았어요. 애들이 저걸 가지고. 여기도 되게 좋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턱이 있다 보니까 레고 블럭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장난감 통이 있는 데인데 여기 이제 남자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피규어를 갖고 와요. 저는 이제 집에서 장난감을 자유롭게 갖고 오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절대 못 갖고 놀죠. 그리고 책상에도 있으면 안 돼요, 장난감은. 무조건 장난감 통 아니면 뭐 자기 가방, 사물함 이런 데다가만 넣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장난감을 되게 많이 갖고 와요. 지금 이제 어제 방학식 했으니까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피규어들이. 그래서 갖고 와갖고 자기들끼리 막 되게 재밌게 놀아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좀 탁자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꾸며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목 이렇게 4개 일렬로 놓으면 이기는 사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사위 게임인데 이 주사위 게임이 되게 저는 잘 활용했거든요. 저 주사위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은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안 갖고 왔네요.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 그려야 될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그냥 딴 데다 그리면은 뭐 사실
그걸 나중에 활용하기 쉽지가 않죠. 수업 시간에만 활용할 뿐이지. 근데 이렇게 카드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카드의 어떤 이름, 그 다음에 뭐 내용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능력치예요. 그래서 요 색깔을 칠한 별표만큼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10개까지 색칠할 수 있어요. 합쳐가지고 무조건 다 색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먼저 카드를 딱 냅니다. 능력치가 안 보이게 서로 양쪽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얘를 이제 굴리죠. 그래서 이제 3이 나왔잖아요. 3이 나오면은 요게 이제 3, 4 여기 항목, 능력치 항목, 질서 여기에 3, 4 여기 요걸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죠. 상대방이 뭐 4개다, 3개다 그러면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카드를 한 장 갖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3, 4명이서 하면은 이긴 애가 한 명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카드를 뭐 한 장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되게 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 빌려주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게임 그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그 진 아이의 카드를 한 장 갖고 오긴 하는데 이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로 뭐 게임을 한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게임 끝나면 돌려주고. 저는 이제 손안마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10초 동안 손안마 해주는 거죠. 손가락도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고 뭐 이런데 손가락 손바닥도 좀 눌러주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하라고 했는데 이건 잘 안 하고 카드를 가져오는 걸로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되게 좋았어요. 활용도가 높았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냥 A4지는 아니고 조금 두꺼운 A4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 쓰고 능력하고, 지금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여기에는 별이 6개죠. 색칠할 수 있는 별 칸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하나만 꽉 채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10개를 색칠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 6개 칠하면 나머지 하나 4개밖에 못 칠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5개로 해 놓으니까 5개로 하게 되면은 2개를 꽉 채우게 돼요. 두 영역을, 능력치를. 그러면 거의 이 아이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꽉 채울 수 있게 제가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오려갖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참 이것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자기들이 이걸 가져가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공짜가 아니죠. 이것도 1다근을 내야 되죠. 저희 반 학급화폐를. 그럼 1다근은 이제 그 따근을 적는 아이들이 그 담당이 여기다가 이제 따근을 쓴 만큼 적습니다. 저희가 더해서 쭉 적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났을 때 이거를 제가 종합해 가지고 그 장부에다가 구글 시트로 이제 제가 하는데, 그건 이제 영상을 올렸으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구글 시트에다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만 딱 정리를 하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는 공간을 딱 분리해 가지고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좋았다, 이 말씀 드리고, 이걸 통해서도 또 뭐랄까 이게 하나의 어떤 생활 지도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노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바탕을 만들어 주면은 아이들이 빨리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걸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걸 다 못하면, 어떤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못하면 못 노는 거예요. 과제를 다 할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걸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수업 시간 한 5분? 한 5분 정도, 10분, 뭐 많으면 10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집중해서 빨리 해갖고 좀 진도가 빨리 나간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전에도 제가 하는 수업은 딱 마무리를 해주고, 과제를 다 한 친구들은 놀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과제를 다 못한 친구들이 이제 개별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아이들도 되게 빨리 이걸 하고 끝내고 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반의 이 생활지도 학급 운영의 원칙은 아이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과제를 끝내야 놀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그냥 쉬는 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치면 쉬는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제 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뭐 방식 하나밖에 안 적혀 있지만 이제 보통 국어 수학하면 쪽수를 쫙 적어 놓거든요. 그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뭐 한다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 놔요. 그러면 이 수업 준비를 해놔야 돼. 책을 딱 펴놔야 쉬는 시간 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놀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되게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랄까 체득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점심 시간에도 밥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점심 시간에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얘기하지 말고 밥 다 먹고 빨리 먹고 얘기를 해라. 놀아라 자유롭게. 그렇게 딱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점심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은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도.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는 집중해서 밥을 빨리 먹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또 장난치는 아이들이 생기고 또 저학년 아이들은 또 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장난치다 보면 또 싸우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밥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저한테 이제 체크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1분 동안은 제가 이제 10분 동안 딱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뭐 놀고 싶으면 노는 거고 점심시간을 즐기는 건데 그 10분 뒤에도 계속해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1분, 뭐 2번 얘기한 거 걸렸으면 2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내가 지금 규칙을 잘 지키고 밥을 집중해서 먹고 이따 빨리 나가서 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그 몸속에 체득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라는 원칙을 체득하는 거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쉬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하고 수업 시간의 어떤 구분을 딱 명확하게 지어주는 거. 그래서 쉬는 시간이 끝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쉬는 시간 끝나기 한 4분 전쯤에 저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또 줘요. 물론 그 전에 화장실 가도 되지만 그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노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 노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장난감은 정리를 안 해도 되지만 자리에 앉고 조용히 이제 뭐 책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4분 동안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종치고 들어오면은 또 저한테 체크가 되게 되고 체크가 되면은 그 다음 쉬는 시간에는 또 1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이제 타임아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타임아웃하는 모래시계인데 이거 1분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1분 동안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심호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4번을 해요. 그래서 뭐 숨을 딱 들이마시라고 할 땐 손을 이렇게 해주고 내쉬라고 할 땐 이렇게 내려주고 그래서 이걸 4번을 합니다. 뭐 크게 뭐 벌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어떤 그 아이한테 주는 페널티가 되게 자기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주는 좋은 그 하나의 도구래요. 1분 타임아웃, 그 다음에 심호흡.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뭐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올해 타임아웃하고 심호흡을 되게 많이 시켰는데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좋아진 것 같아. 1학기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좀 원래도 힘들긴 한데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괜찮아진 아이들 좀 눈에 띄게 야 이렇게 좋아졌나?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뭐 완전히 그 아이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물론 그 기질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하고 심호흡을 되게 많이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심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어떤 아이 그 아이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도 뭐 교실에서 소리 지르거나
뭐 복도에서 뛰거나 어떤 규칙을 어기면 전 심호흡을 많이 시키는데 일단 심호흡을 시키게 되면은 저도 같이 시키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흥분해서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도 심호흡을 하면서 뭔가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선생님의 말을 또 잘 받아들이게 돼요 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물론 뭐 저도 뭐 항상 다 이렇게 해갖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뭐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가끔씩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아까도 그랬는데 또 그러니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되게 차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제가 활용을 잘 했는데 얘는 텅드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되게 사람을 또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여기 앞에 화면에다가 그 자연 풍경 같은 거 띄워놓고 그리고 태교 음악을 많이 들려줬어요. 태교 음악이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책 읽는 시간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조용하게 책을 잘 읽어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장난치고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을 통제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은 어떤 도덕성, 규칙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규칙을 지키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아침 자습 시간에도 제가 뭐라고 잔소리는 안 해도 아이들을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가급적 뭐 다른 업무나 이런 건 좀 수업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항상 보고 뭐 조금이라도 뭔가 행동이 있으면 다 뭐 크게 뭘 화를 내거나 하진 않고 그냥 말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따 또 심호흡해야겠네. 심호흡은 정말 자주 시켜주면 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죠,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약간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 눈치를 좀 봐요. 왜냐면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항상 보고 있어요. 쫙 보고 있고 또 화장실 가서 장난치는 아이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도 화장실에 좀 따라가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하게 되죠. 거친 행동을. 요새는 또 워낙에 이제 또 조금이라도 좀 사고가 나면은 그 문제들이 좀 커지고 예민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일단 항상 아이들을 본다, 우리 선생님이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통드럼을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되는 시간, 집중해서 뭘 조용히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그럴 때 제가 이걸 이제 쳐주는 거예요. 소리가 좋죠. 이거 되게 울림이 좋고 그냥 지금 아무렇게나 막 쳤는데도 듣기가 좋아요. 소리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 과제를 빨리 끝낸 아이들이 나와서 이걸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칠 때는 또 아무나 나와서 막 치게 하면은 아이들이 또 여기 막 또 시끄럽게 또 막 와서 줄 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뭐냐면 이제 그 조용히 잘 듣고 있는 아이들, 뭐 눈 감고 듣고 있는다던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언제 칠 수 있냐면 우리 쉬는 시간에도 칠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언제 이걸 치는 걸 좋아하냐면 이제 그 노는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용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나와서 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땐 또 아무나 나와서 칠 수 있냐? 물론 아무나 나와서 칠 수는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희 반은. 저희 반은 이제 이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해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언제 봉사를 하냐면 저희는 이제 그 끝나는 시간에 그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아이들이 다 청소하지는 않고 이 봉사는 자기가 청소하고 싶은 아이들이 나와서 깨끗하게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여기다 이제 순서대로 적어줘요. 열심히 한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적어주는데 무조건 4명만 적어줘요. 그래야 좀 약간 이 아이들에 대한 보상이 좀 되죠. 다 적어주면 또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불만이면 청소 안 하면 돼.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자기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거고 선생님이 자기들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크게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 이 통드럼을 또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는 전 되게 자주 좀 시키는 편이에요. 요것도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을 체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날 보고 있다. 점심시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손 씻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준비 시간이 저는 이제 5분을 주는데, 5분 내에 그걸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뭐 1분 전부터가 이게 아니라 자기 자리 깨끗이 치우고, 책상 위에 깨끗이 정리하고, 준비가 된 아이들이 손을 들면 그 아이들부터 제가 검사라고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도 다 체크를 해주는 거죠, 한 명씩. 그래야 이제 좀, 뭐랄까, 약간 이제 분산돼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도 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학교 끝나고 하교할 때도 깨끗이 정리하고, 가방 위에다 올려놓고, 옷 다 챙겨 입고, 그리고 손 들면 제가 또 이제 그때 보내는 거죠. 그때도 자기 밑에 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를 아무리 뭐 그 집중 청소 시간에 몇 명 아이들이 열심히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책상줄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책상줄도 여기 딱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죠. 이 책상줄도 금방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다 검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검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그럼 아이들도 자기가 관심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게 오히려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체크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를 체크를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좀 불안해지고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가급적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뭐 검사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피드백해서 교정시켜 주는 거고 또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검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좀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게 좋다. 어떤 아이들을 시켜서 뭐 분단장, 모둠장을 시켜서 검사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게 좋다. 가능하면. 물론 쉽진 않지만 그게 정서적 안정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어느 정도는. 뭐 이거 인테리어는 제가 뭐 자동 수경 재배기를 이용해서 이제 식물들 키워가지고 이거 학급화폐로 아이들한테 팔거든요. 이건 바질이고 이렇게 많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바질은 정말 잘 커요. 그 수확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빨리 커가지고 케일이 조금 덜 크는 편이에요. 저 바질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케일도 아이들한테 이제 한 입에 3따근씩 주고 파는데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케일이 또 몸에 좋다. 칼슘, 비타민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것도 가끔씩 잘 사 먹고. 이제 전 물 이런 거 물 흘러내리고 이런 소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정서적 안정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식물로 이렇게 갤러리처럼 꾸며놓은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이 뒤에도 있구나. 이 뒤에도 저는 이렇게 아이들 한 명씩
자기의 어떤 전시 공간을 마련을 해줬는데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이제 작품을 가져가서 스스로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손 들면 제가 검사를 해주죠. 되게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이거 계속해서 뭐 꾸며주고 여기 붙이고 하기가 또 이제 쉽진 않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또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제가 보고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 저희 반 따금 반이라 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우리 반, 그래서 따금 반이에요. 따근 아트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뽑힌 작품들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럼 되게 아이들은 여기에 작품, 자기 작품이 꼽혀 있으면 되게 좋아하죠. 이것도 어쨌든 자기들 작품을 선생님이 이제 본다라는 의미니까 이거 되게 인기가 좋아요, 이 책이. 그래서 저 이제 아침에 이제 독서 시간에 이거 읽고 있는 아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우리 환경구성 물품 사라고 한번 10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나무를 하나씩 사는 거죠. 딱 10만 원이었는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환경구성 물품이래. 환경물품이죠, 환경물품. 청소하는 거 뭐 사라고. 근데 뭐 빗자루나 이런 건 항상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따로 품위해서 샀습니다, 그냥. 담당자가 저런 것까지 사줄 수는 없으니까. 저거는 이제 제가 나눔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쟤도 되게 좋죠.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학급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뭐 두서는 없지만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올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개선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